실제로 정말 돈이 많은 분, 몇백억대 부자이신데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평소 건강하게 살자라는 말 자주 듣고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우리는 뭔가, 사람은 다 죽긴 하는데 그게 일단 지금 당장 나는 바쁘니까 내 일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고는 하는데요.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27년간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체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의 지혜를 전하는 법의학자,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하와이 대저택은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데 또 여기에 출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대표님과 또 즐거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7년간 3,000건 이상 부검을 하셨어요, 교수님. 그 시간을 통과해 오시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고스란히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부검이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검을 통해 교수님께서 느끼고 있는 건강하게 산다는 것, 혹은 몸의 경고 신호랄까, 뭐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여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일을 사실 오늘도 이제 부검을 하고 왔는데요, 오전에. 지금 네네. 아직 오전인데 부검을 네. 하고 오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하니까요. 와. 부검을 하고, 제가 월요일 금요일날 부검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외국에 가지 않는 한 오랫동안 이렇게 20년이 넘게 부검을 해왔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 거의 느끼는 건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 교류가 예. 끊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흔히 얘기하는 뭐 고독사 또는 뭐 고립사라는 얘기도 쓰고 있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고독사 그러면 저희는 이제 10년 전부터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보통 50대 뭐 중년 이후의 남성, 어찌됐든지 홀로 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산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변과의 커넥션이 끊긴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서 특히 주변과의 교류가 점점 좀 드물어지면서 끊기면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고 사람이 다 건강이 나빠지는 거냐? 그렇지 않죠. 혼자 사신 분들도 자기 계획을 잘 갖고 또 주변과의 활발하게 만족한 인생을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느낀다는 거는 주변과의 관계성이 점점 소원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고독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검을 해보면 어떤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스트레스에 건강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산다는 거, 외로움도 역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희는 장기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은 심장, 간, 뇌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요. 이 심장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동맥이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예. 잘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다 보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주변과의 교류가 끊기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이 동맥에 동맥경화가 많이 쌓이게 돼요. 정말 많이 봅니다. 예. 원래 혼자 사면 더 잘해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하시다 보니까 또 술도 좀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문제가 제일 크고요. 술 먹으면 가장 안 좋은 기관이 뭔가요? 그러면 다 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뇌거든요. 네. 우리 몸의 뇌에 한 9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줄어요. 아마 대표님과 저도 뇌세포 개수가 대표님이 저보다 더 많을 거야. 그렇다고 나이가 먹어서 다 뭔가 떨어지는 건 아닌 게, 이게 이제 뉴런과 뉴런의 시냅스라는 커넥션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게 보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술을 먹게 되면 이 뇌세포의 절대 숫자가 줄고 또 새로운 자극이 없이 마냥 그냥 관계가 없어지면 이것도 줄어들면서 회색 뇌세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뇌에서 볼륨이 작아지면서 뇌출혈도 잘 생기고요. 근데 이제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하게 되니까 뇌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물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니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냐 물어보시면 정말 고독, 고립, 이게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로 봤을 땐 심장, 뇌, 간이 큰 문제다.
교수님께서는 기분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괜찮으신지, 워낙에 연차도 오래되시고 하셨긴 하지만. 부검이라는 게 아니라 시신을 다루다 보니까 예. 괜찮냐, 스트레스 안 받느냐, 트라우마 없느냐, 뭐 이렇게 여러 물어보시는데, 사실 부검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출근을 하면 형사님들이 초동 수사를 하신 걸 갖고 다 오십니다. 아, 네. 그럼 그때 형사님들이 신분증 확인도 다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마 대표님도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보면 가장 생기 있고 가장 젊고 뭔가 권위 있게 하는 분도 있고 딱 웃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부검실에 들어가면 이분이 뭐 홀로 외롭게 살아서 부패가 많이 돼서 몸이 부풀었든, 아니면 범죄 피해자로서 피가 있든, 아니면 사고의 어떤 희생자로서 신체가 훼손이 됐든, 우리처럼 한때 이 찬란한 지구에서 멋지게 살던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고 또는 근엄한 표정을 짓던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또 못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이분이 혹시 남기는 어떤 얘기, 또 이분의 몸을 통해서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또 유가족이 궁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려 들어가니까 저는 끔찍하거나 뭐 싫다라기보다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이분께 아마 좀 더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더 예쁘게 잘 꾸며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받지 않습니다. 책에 보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시체는 언제나 정직하게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기록한다. 또 되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체가 언제나 말을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뭔가 가장 시그널을 확 세게 줄 수 있는 생각나는 사례가 있으신지. 네. 시체는 말이 없죠. 말이 없는데 나지막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나지막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저희 법의학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5년 9월 말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발표했어요. 사망원인 통계라고. 거기에 사망원인 5위가 고의적 자해입니다. 5위예요? 네, 5위입니다. 사망원인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근데 5위가 고의적 자해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꽤 많은 고의적 자해로 돌아가신 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거세요. 막을 수는 없을까? 또 이분들에게 혹시나 마음이 뭔가 처량하고 뭔가 마음이 좀 안 놓이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주변에서. 네. 제가 했던 많은 사례 중에서 굉장히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왜 명문고등학교 있잖아요. 많은 부모님들도 원하고 또 많은 학생들도 원하는 코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엘리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세요. 부유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네, 고시. 그렇습니다, 고시.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아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적성에 맞는 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적성이 잘 안 맞았던 건가 봐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처음에 붙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구독자분 중.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왜냐면 아직 젊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부모님이 부유하시니까 계속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만두고 싶은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과 다른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고의적 자해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어떤 원인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유가족께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유가족분들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슬픈 표정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또 줄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고의적 자해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생각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슬퍼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뇌에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잠깐 드는 뇌 가소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뇌라는 게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잠깐
치료를 받으면 이 마음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다른 쪽으로 전환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시도를 하면 두 번 다시 리버서블하지 못한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예, 예. 실제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때는 내가 그런 거 같은 정말 힘들고 벗어나지 못하는 트랩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뇌가 부리는 어떤 한 방향의 잠깐의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지금 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말 돈이 많은 분, 몇백억대 부자이신데 재판에서 진 거예요. 그 재산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도. 이분한테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되고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게 분에서 뛰어내리신 거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깐의 마음 그리고 이게 울컥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꾸준한 치료와 이런 것들을 받고 좀 더 주변을 좀 돌이켜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의학자로서 보시면 젊은 남성 뭐 혹은 중학생, 대학생 뭐 진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젊은 층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혹은 일종의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어떤 게 있을지. 예. 생각나는 거는 좀 젊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은 스테로이드라고 요즘에 혹시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몸 만들 때 맞아요. 예. 스테로이드가 원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입하게 되면 근육이 막 생겨요. 보통 10대, 20대 때는 왠지 근육이 좀 나오고 좀 우람한 체격을 가졌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려고. 이 스테로이드는 실질적으로 부검을 해서 독극물 검사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인체 내 물질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는데 제가 뭐 실질적으로 주사를 써서 돌아가신 아주 정말 재벌가의 반계라고 하죠. 예.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 유명하지 않으면서 돈이 많은 그런 분도 제가 부검한 적도 있고 또 20, 30대 분들 중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나오기 좀 어려운 근육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희도 뭐 이제 해부학을 배우고 근육 보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발달되게 물론 고립 운동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치게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소식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사실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머리도 좀 빠지고요. 원래 좋은 분도 약간 울컥하고 공격적인 성품 같은 게 발휘될 수도 있고요. 또 고환도 좀 위축되면서 발기도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이걸 잘 배합해서 쓰면 근육만 나오고 후유증은 또는 합병증은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를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에게 또 많은 게 있어요. 다이어트 약입니다. 펜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예. 날씬하시니까 그걸 쓸 일이 없는데 아마 들어보신 여성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네. 이게 한때 되게 유행했었는데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교감신경 항진제라고 그래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두근두근하고 사망사고가 급작스러운 사망 그리고 이제 모 유명 정신과 그 유명인 분의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 여성분 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분도 펜타민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거 해갖고 치료받으려고 가셨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술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요. 술은 저독성이에요. 술은 뭐 길게 먹으면 제가 아까 뇌, 심장, 간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젊었을 때 문제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케이스 중에 이분이 이제 되게 즐겁게 한 다음에 술을 많이 드셔갖고 부단횡단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술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되게 많아요. 또 술 먹고 서로 남자들끼리 부딪히면 뭐 시비가 붙는, 실갱이가 붙고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한 대 쳤는데 또 지병이 있어갖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불행하고 친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책에 잔잔하게 이게 마음에 쿵 와닿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들이 많아요. 부디 우리가 부검대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로서 그냥 일반인으로 만나면 괜찮은데. 네. 정말 많은 사례들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여전히 이게 기억에 남는 부검 사례가 있으세요? 30대 초반 여성분 것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화상을 전신에 입고 치료받다가 며칠간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안고 화마에서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여러분 다 아니 뭐 화상으로 돌아가신 게 맞으면 부검을 왜 했냐? 그런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이게 좀 필요했어요. 왜 주민등록이 말소되냐면 이분이 보육원에서 잘하셨는데 파양을 2번이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 이 말소가 된 것 때문에 제가 부검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민등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아이만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4살쯤 됐을 걸로 기억하는데 의정부의 대봉 아파트라고 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와서 근데 그때 아이를 지키고 아이는 멀쩡했어요. 아이는 살았어요. 네, 멀쩡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만 화마에 휩싸이면서 그때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는데요. 이분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거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게 아마도 본인도 외롭게 자라셨는데 아이가 남자아이가 또 외롭게 자랄 거를 아마 느끼시면서 그렇지만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때 아이는 바깥에서 막 이렇게 형사님이 보고 계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거기까지 왔는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아마 바뀔 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형사님이 이제 이리저리 잘 알아보셨고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머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중에 어머니의 희생을 안다면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많이 뭐 물어보시는 게 끔찍한 사건 사고가 기억에 남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네. 평범한 죽음,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연이 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이거 뭐 환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극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돼서요. 제가 이 책에 쓴 이유가 사실은 저를 만나면 안 되고 급작스럽게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를 보면 저희는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소중하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작은 습관 또는 작은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해받고 안타깝게 빠르게 저를 또 만나게 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소중하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주마등으로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 삶에서 내가 막 무슨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를 보거나 높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누워서 마지막 2주 동안은 분명히 선망에 빠지거든요. 혼수 상태에 2주 이상은. 깨어나서 아들아 잘 살았다, 아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워서 주마등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 뭐냐? 스테로이드도 있었고요. 네. 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딱 하나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흡연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물론 술도 막 드신 분들은 술도 습관인데요. 흡연이 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뭐 이거 피면 잠깐 진정도 되고 또 대화의 통로도 되고요. 왜냐면 회사에서 담배 타임이라고 그래서 나가서 담배 피면서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술자리 회식하다가도 잠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은데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막 상무님이 되셨어요. 네. 대기업. 네. 아이들도 둘이었고 아직 상무님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애가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보통은. 이제 시작이다 그랬는데 마침 그날 아내분과 잠깐 다툰 거야. 왜 출근할 때 안 그러면 제일 좋은데 잠깐 언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출근길 그 집 앞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잖아요. 젊은 분인데 그 비교적.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이분이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심장에 동맥이 있는데 거기가 딱딱해지면서 3분의 2 정도 막혀 있는 거야. 이걸 그러면 왜 건강검진을 안 했냐? 했죠. 근데 심전도를 찍고 이래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관이 막혀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그 병을 가진 사람이 10에서 15% 정도 돼요.
그 건강검진으로도 잘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대동맥이 원래 쫀득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담배 피고 고혈압 생기고 그냥 놔뒀다가 그런 게 이제 뭐 좁아지고 협착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가 했던 분 중에서 배 아파 해갖고 어떤 60세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좀 진찰하더니 좀 이상하다. 일단 약 줄 테니까 계속 아프면 또 알아 그랬는데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사망한 거야. 동맥류가 쪽쪽 갈라지면서 터진 거야.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도 좀 어렵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술과 담배 중독된 분들의 부검 사례 많으실 텐데요. 이 교수님은 만약에 술만 없었어도 이 세상에 내가 부검을 해야 될 케이스가 확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에서도 술, 담배 모두 서서히 죽음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유치한 질문입니다만은 둘 중에 정말 딱 한 가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물론 둘 다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걸 권하시겠는지. 근데 그러면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피는 건가요? 예, 둘 다 뭐 너무 막 마늘 정도에? 극단으로 가지 않는 수준에서 술, 담배, 예를 들어 담배 하루에 한 갑 뭐 그 정도 피고, 술은 뭐 주에 한 3, 4회 정도. 3, 4회? 예. 3, 4회인데 얼마나 드시나요? 뭐 한 소주 한 2병 정도. 그럼 일단 술을 끊으시는 게 나아요. 이 정도면 술을 끊는 게 나아요. 예. 아니면 예. 네. 많이는 아닌데 왜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와인, 잠들기 전에 와인이나 뭐 맥주나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야 잠이 오는 그런 분들. 그러면 일단 담배부터 끊는 게 낫겠어요. 그런 경우엔 차라리 네, 그러면. 네. 이게 비등비등하네요, 술, 담배. 비등비등합니다. 술은 저독성이에요.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면 뇌세포도 줄고 간도 영향받고 심장도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를 망칠 건데, 담배도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만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뭘 먼저 끊어야 되냐? 둘 중에 좀 더 많이 하는 거를 먼저 끊는 게 중요하겠죠? 이 우문에 진짜 현답을 주셨습니다. 둘 중에 많이 하는 거. 뭐든 그냥 과하게 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중단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술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끊냐? 회사에 끝나고 뭐 회식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걸 매일 드시는 건 사실 문제가 커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 좀 나중에라도 끊자, 이 말씀드린 거예요. 네.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끝까지 후회하는 공통점이 정말 이게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혹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유서도 그렇고 예.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되게 마지막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가 없었던 거를 좀 많이 후회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지나친 음주를 후회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유서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아들을 어렸을 때 때려서 아들 미안해. 엄마도 그때 너무 젊고 철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많이 때렸다. 뭐 이렇게 쓴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 직업을 함으로써 지금 장기별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책으로 쓰고 싶거든요. 후회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읽고 보고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또 하와이 대주택에 초대해 주시면 그럼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굉장히 분량으로 보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낭 부분이 있었어요. 담낭이요? 제가 올 봄에 담낭을 떼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담낭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담낭이 사실 10년 넘게 이 용종증이라고 해가지고, 용종이 있었구나. 잘 제거하셨습니다. 예, 막 20, 30개 다발로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모양이 안 좋진 않다 보니까 계속 추적 관찰로 해서 10년 넘게 건강검진하면서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10mm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떼냈는데, 떼내고 나서 암인지 아닌지 검사하잖아요. 조직 검사. 되게 두근두근 하셨겠네요. 예. 근데 다행히 그냥 콜레스테롤성 용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용종. 양성 질환이었으니까 큰 문제 없고, 다만 오랫동안 꾸준히 관찰하신 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예. 제 책이 쓴 이유도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술, 담배는 뭐 당연히 이걸 절제하고 금연 그리고 절주, 그래서 뭐 완전히 끊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약간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대표님처럼 몸에 혹시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함께 가는 건데, 마침 또 잘 제거해야겠다고 의사가 얘기하셨을 테니까 그때 제거한 거니까 너무 훌륭하고, 대신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앞으로는 약간 식사할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약간 있어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건강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뭐 괜찮네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 안 좋다 하면 네이버로 검색 많이 해보실 거예요. 네. 어떤 증상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막 병원 가기 전에 막 찾아보고 이게 그 증상인가, 내가 혹시 그거 아닌가, 특히 암과 관련돼서 막 암의 무슨 초기 증상 막 이렇게 해서 검색 많이 해보시는데 장기별로 정말 이렇게 그림까지 해서 이렇게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진짜 저도 많이 속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부검 감정서에 쓰이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장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기술을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법의학자가 살인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병적 질환이 많고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 댓글 보면 저 의사 선생님 어떻게 외래에서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만나면 안 되는 의사잖아요. 근데 해설이 말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이 장기별로 썼습니다. 담낭편도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썼지만 담낭을 그냥 놔뒀다가 담낭이 포슬린이라고 그래서 딱딱하게 도자기처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검할 때 담낭이 딱딱해져갖고 도자기 마치 이렇게 컵처럼 돼 있는, 그러면 거의 관리를 안 하신 거거든요. 담낭이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열뜨고 뭐 약간 황달기가 있고 몸이 진짜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걱정돼서 담낭을 쓰셨는데 도움이 됐다니까. 그럼요. 왜냐면 주변에 심지어 담도암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대 질환이나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왜 여기도 썼지만 담도암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특히 저기 낙동강변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민물고기를, 회를 많이 드셨던 분들 중에 민물고기에 의한 기생충 감염 때문에 담도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아요. 특히 경상도 이쪽에 그 민물고기, 빙어 막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막 안전하게 양식장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물고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좀처럼 안 다루는, 유튜브에도 별로 없는 소장, 대장도 저희가 좀 다뤘고 위도 좀 다뤘고요. 어떤 나이든 좀 드신 분이 원래 계속 속이 안 좋았는데 옛날 어르신분들은 건강검진보다는 그냥 뭐 의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십이지장 궤양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이지장이 좁아졌어요, 유착이 되면서.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너무 시원하게 먹고 싶다. 왜 우리 많이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군만두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왠지 그렇게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드셨어요. 근데 이게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십이지장이 안 늘어서 사망할 수도 있나요? 사망할 수 있다는 거, 십이지장궤양이나 위궤양 같은 거 우리 우습게 알잖아요. 그냥 뭐, 일상의 질병이라고 그래서 뭐 광고 보면 속이 편한 뭐 이런 거 좀 먹고 뭐 이런 것만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놔뒀다가 큰 병 돼갖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야. 12지장이면은 음식물이 가득 차서 위에서 그 다음 12지장으로 안 넘어가서 돌아가신 거죠? 십이지장이 막혀 있는 거야. 와. 그런 경우도 있어. 그게 맞냐 물어보시면 배수술을 잘못하시거나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그냥 놔뒀다가 그런 게 이제 뭐 좁아지고 협착되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간 그런 이유로 사망했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그 젊었을 때 제가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아인슈타인이 죽은 이유가 동맥류라는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복부에 대동맥이 있는데 이 대동맥이 원래 쫀득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막 담배 피고 고혈압 생기고 특히 담배가 문제가 큰데요. 그러면 이게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논밭 가뭄때 갈라진 것처럼 쪽쪽 갈라져요. 그러면서 터집니다. 은근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혈관 파트에서도 동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사망 원인도 그거고요. 제가 했던 분 중에서 배 아파 해갖고 어떤 60세, 요즘에 60세면 노인도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너무 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좀 진찰하더니 좀 이상하다. 일단 약 줄 테니까 계속 아프면 또 알아 그랬는데 그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 줬는데 죽었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제가 부검을 해봤더니 동맥류가 쪽쪽 갈라지면서 터진 거야.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술, 담배, 혈압,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 혈당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 멋지게 사신 분이었어요.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와이 대저택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년에 조금 더 우리가 잘 활동하고 조금 더 자기가 어떤 이 꿈을 펼치는 나이가 와야 되는 건데 건강 때문에 이걸 잃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교수님 모시게 되면 한번 여쭤봐야지 생각하긴 했었는데 사고의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손상된 시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손상되거나 막. 예를 들면 뭐 크게 훼손되든지 공사장 같은 데서 아, 네네.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이 사고에서 혹시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 예를 들면 술을 아, 먹었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이분의 이거 말고도 혹시 먼저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형태가 시신이 많이 훼손되면 요거를 복원해 주시는 장례 지도사분들이 계세요. 아, 장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래도 좀 복원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부검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여성분인데 20대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이제 안녕 한 다음에 택시에 태워서 그래서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집 앞에 근처에 내려서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잠 들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가 하니까 당연히 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엎어진 거예요. 차가 밟고 갔는데 차는 뭐지? 안전턱이 있나? 그리고 두 번째 차가 밟고 지나가다가 이상하니까 두 번째 차가 내려가고 딱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첫 번째 차는 왜 그냥 갔냐? 그리고 저한테 부검한 거는 왜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 죽은 원인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의 바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반응이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라는 건 살아 있었는지 안 살아 있었는지.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량이 이미 사망했으면 두 번째 차량은 큰 죄가 네.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으로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까지도 알 수가 있군요. 그런 걸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로 지목돼서 수사받는 분들도 알았겠냐고, 또 깜깜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 그 요즘에 이제 건강식품, 영양제 이거 거의 습관처럼 이제 회사 가면 각 자리에 막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종류, 오메가3, 멀티비타민, 철분, 루테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막 드시는데 건강식품, 영양제를 이렇게 섭취하는 게 부검을 통해 보셨을 때 오히려 이런 잘못된 건강 습관이 뭔가 몸에 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고요. 그냥 건강에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술, 담배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의사 자주 만나고 수면 충분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식습관을 건강히 체중을 좀 줄이자. 요 6가지인데 예, 그 6가지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 선생님이 이것만 믿어라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식품으로 뭐 어쩌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 약간만 해야지, 이거를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름기를 과량으로 복용하면 설사 같은 게 있을 네. 수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과도하게 그런 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과도한 기능식품을 믿고 그러다가 실제로 굉장히 뭐 수분량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탈수 증상이 심해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 기능식품을 예. 지나치게 믿는 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이것만 믿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스케줄도 엄청나게 바쁘시고 그 와중에 또 수영으로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죽음을 마주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정신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잡으려 해주는 말이나 교수님 스스로 이렇게 되새기는 어떤 말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주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늘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잠깐 살다 가는데 굉장히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슬프거나 힘들 때도 저는 나한테 주어진 게 많고, 왜냐면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이었고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그 부모님들의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런 거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무리 낙담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인생 살면서 속된 말로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저 자신도 뭔가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짧고 길지 않고 잠깐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제가 축복하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모토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즐겁게 살다 가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 사람은 인간은 모두 다 죽고 언젠간 죽겠지만 일단 뭐 그거는 난 지금 바쁘고 나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요즘에 이거 신경 써 뭐 특히나 젊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당장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쯤 어떤 걸 후회할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우리에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다 그럴까? 죽음이 무섭고 너무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뭐 반응이죠.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 뭐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쉽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주 작은 습관, 작은 사고로도 여기 많이 써놨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갖고 처음에 무서웠는데 이 직업을 꽤 오랫동안 가지다 보니까 약간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래도 뭐 우린 끝이 있고 저래도 끝이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끝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저기 멀리 끝은 분명히 있는데 그 끝에 중간길이 너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눈길로 그를 응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긴 길, 끝이 분명히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도와주고 안아주고 또 그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죽음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한 번쯤은 우리가 끝이 있구나 그 끝이 분명히 있으면 지금을 어떻게 살 건가 왜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항상 느끼는 게 댓글 읽어보면 사실은 이분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가 보다. 자기의 다짐,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열심히 네. 보내겠다는 다짐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먼 훗날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걸 도외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사람보다는 지금 한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또 죽음을 진심으로 오랫동안 생각한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허망하게 너무 쉽게 죽음에 이르는 예를 들면 아까 케이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는데 한 대 쳤는데 갑자기 그냥 죽음에 이르고 사실은 그분이 지병이 있긴 있었는데 때리면 안 맞았으면 안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한 대로 그냥 사람이 죽고 또 너무 과식해서 세상을 떠나고 이게 너무 그냥 갑자기 허망하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괜찮은 삶을 위해서 저는 가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도 참 괜찮았다. 오늘 하루도 네. 이만하면 너무 좋았고 또 내일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눈을 감고 잠에 드는데요. 대표님도 네. 아마 오늘 하루 뿌듯했다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하와이 대저택에 갔고 대표님도 뵙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눈 감는 게 훨씬 좋은 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는 정말 괜찮았다. 이만하면 오늘 하루는 좋았다. 이게 쌓이면 마지막에 우리 모두 2주 이상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때 누웠을 때 주마등이 흐를 거야. 그때 이만하면 괜찮았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만 작은 습관, 내가 뭐 고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게 없을까라고 노력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신체적인 면에서 오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온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체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예. 저자이신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부검에 관한 책도 아니고 우리 신체 구조에 관한 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쉽게 굉장히 써주셨는데 이걸 읽으면서
사람은 정시에 죽는 게 아니라 불시에 죽으니까 그 부분을 더 느꼈고요. 그렇다면 진짜 불시라면 진짜 당장 알 수 없는 거니까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책에서는 이제 죽음에 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딱 덮고 내 일상을 보면 갑자기 이제 좀 감사하게 되는 것들도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많은 걸 좀 느끼게 해 주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제가 나눈 얘기는 사실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